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10강, 치과 대화 예절에 관련된 내용을 함께 살펴보시겠습니다. 자, 먼저 치과에서 생기는 이 대화에는 우리가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커뮤니케이션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 대화라고 하는 것을 의료 커뮤니케이션에 초점을 맞추어 이야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자, 먼저 의료 현장에서 발생하는 이 의료 커뮤니케이션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바로 의료 현장에서 환자와 병원 근무자의 소통 및 상호작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누군가와의 어떤 소통, 또 상호작용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그에 따른 여러 가지의 어떤 제스처들이 필요하겠죠. 말이 될 수도 있고요. 듣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쓰는 것도 있을 수 있고요. 어떤 바디랭귀지를 통해서 전달이 될 수도 있겠고요. 이런 여러 가지의 소통과 상호작용의 어떤 다양한 내용들을 우리가 의료 현장에서 어떻게 하느냐에 따른 내용들이 바로 이 의료 커뮤니케이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환자의 말에 귀를 기울이고 환자가 보이는 어떤 비언어적인 신호를 정확하게 해석해서 말로 다 표현하지 못한 메시지를 사실 이해하는 능력이 바로 이 커뮤니케이션, 의료 커뮤니케이션의 능력이라고 하는데요. 우리가 사실 가장 갖춰져야 할 부분이고 또는 지금 현재 내가 많은 역량이 없다면 이 역량을 키우기 위해서 노력해야 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죠. 환자는 본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모두 다 아주 자세하고 정확하게 표현하는 게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보이는 고객이 보내는 이 메시지를 우리가 어떻게 캐치하고 그것을 내가 다시 재정리하고 또는 요약하고 또는 어떤 확인을 해서 내용을 정리해 줄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이 또 능력의 기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실 텐데요. 자, 먼저 의료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과정에서 보면 환자와 병원 근무자는 서로의 어떤 지식과 정보 그리고 생각과 감정을 서로 공유합니다.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지금 현재의 상태 뭐 너무 아파요, 뭐 시려요, 뭐 아니면 뭐 쑤셔요, 아니면 뭐 피가 나요. 저는 지금 어떤 뭐 약을 복용하고 있고, 뭐 지금 너무 아파요. 저 어떻게든 빨리 하고 싶어요. 여러 가지의 어떤 감정과 생각, 그리고 본인이 알고 있는 어떤 지식과 정보들을 서로가 전달하게 되죠. 반면 또 병원 근무자는 환자의 이야기를 듣고 해당되는 내용을 가지고 있는 지식과 정보를 통해서 그러셨군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많이 아프시죠? 네, 맞습니다. 그 이유는 뭐 어떤 염증의 증상이 지금 한시에 같이 발현되고 있는 상태로 보이고 뭐 이런 내용들을 같이 겸하면서 필요한 서로의 이야기에 공감이 되는 즉 공통적인 이해 요소들이 발생하게 되죠. 이 공통적인 이해 요소들이 발생을 하면서 생각하지 못했던 내용들, 내가 1만 생각했는데 2와 3과 4가 필요하다라는 어떤 그 니즈를 파악하게 되는 또한 병원 근무자 또한 이 정도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 환자가 좀 더 많은 어떤 그 증상을 호소를 한다거나 아니면 더 많은 것들을 요구한다거나 아니면 생각했던 것보다 치료의 어떤 범위를 축소하고 싶어 한다거나 여러 가지 어떤 형태를 보이게 되죠. 그러다 보니 이런 어떤 공통적인 이해되는 요소들을 통해서 결국 환자는 자신의 의식이나 태도나 또는 행동의 변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그럼 제가 이런 치료를 더 많이 해야겠네요. 저는 이거보다는 조금 더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이렇게까지는 생각 못 했는데. 그러다 보니 이러한 부분에서 좀 더 긍정적으로 변화되는, 즉, 진료나 어떤 치료의 동의율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환자와의 이 커뮤니케이션 과정에서 보다 구체적으로 좀 더 공통적인 이해도를 공감할 수 있는 것들을 끌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장 중요한 이 어떤 커뮤니케이션의 과정의 역할이 되겠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커뮤니케이션이 없는 상태에서는 우리가 진료나 치료 동의율을 향상시키기는 어렵습니다. 반대로 마찬가지로 환자의 의식이나 태도, 행동의 변화를 일으킬 수가 없죠. 어떻게 의료 커뮤니케이션을 잘 해결하느냐, 그리고 잘 전개하느냐에 따라서 이러한 내용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의료 커뮤니케이션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부분을 인식한 상태에서 이 강의를 수강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병원 내의 커뮤니케이션의 종류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내부 커뮤니케이션은 협의, 지시, 보고, 교육, 회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떠한 내용들을 서로 협의를 할 때 중요한 어떤 공통적인 요소를 뽑아내기 위한 서로의 어떤 의견들을 합치를 끌어내야 되고, 나의 어떤 보고나 내용들이 정확하고 면밀해야 되고, 또 어떤 지시도 정확한 지시가 또 면밀한 지시가 진행이 되어야 보다 수행하는 데에서 큰 문제 없이 발생이 되겠죠. 그리고 필요하다면 교육적인 내용을 전달을 해서 몰랐던 내용들을 정보를 습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죠. 그리고 전체적인 회의를 통해서 서로가 공유하면서 어떤 그 커뮤니케이션의 발생의 오류를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어떤 그 장기적인 그리고 꾸준한 어떤 회의들을 통해서 우리가 내부 커뮤니케이션을 유지 그리고 계속 진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어떤 의료 커뮤니케이션에서의 발생할 수 있는 이런 이 각각의 형태에 따라서 살펴볼 텐데요. 자, 의사 같은 경우는 환자와의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의료 커뮤니케이션에 있어서 치료 과정의 어떤 설명들, 왜냐하면 진료인이기 때문에 진료에 관련된 내용은 의사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치료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그리고 현재 나타나는 어떤 특성들에 대한 어떤 사전 어떤 그 지식적인 어떤 큰 틀 이런 내용들을 설명하거나, 그리고 치과 시술에 관련된 어떻게 진행될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을 보다 면밀하게 환자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고요. 자, 치위생사 같은 경우에는 의사를 보조하는 보조 의료 기사이죠. 그래서 이제 환자에게 어떤 치료 과정에 대한 설명이나 뭐 어떻게 진행된다라는 어떤 원무 기록이라던가 그런 내용의 관리, 뭐 언제 왔고 며칠 날 왔고, 그리고 뭐 어느 정도 지나서 뭐 3, 4개월, 뭐 임플란트 같은 경우에는 뭐 발치를 하고 나서 최소 3, 4개월이 있어서 어느 정도 잘 아물어야지만 거기에 내부적으로 이렇게 심을 수 있을 때, 뭐 예를 들면 이런 어떤 관리, 이런 내용들을 전달하는 데에 있어서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을 해야 하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체어 타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처음 오신 신규 환자 같은 경우는, 신앙 같은 경우에 계속 체어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느 정도의 체어 타임을 가지고 관리할 수 있느냐, 어떤 부분에서는 어떻게 상담실에서 진행을 할 거고, 체어 타임에서는 어떻게 환자의 어떤 편리성을 구축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관리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들을 체크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이고요. 자, 우리 치과 코디네이터 분들은 이제 환자에게 주로 하는 어떤 업무적인 형태에서 안내, 뭐 상담, 수납, 예약, 청구, 기타 어떤 리셉션이나 그리고 어떤 필요한 어떤 내용들에 있어서 전달하는 거에 있어서 어떻게 구성하고 전달할 수 있을 것이냐, 그리고 그 구성의 어떤 방향을 어떻게 잘 전개를 갈 것이냐, 이런 여러 가지의 것들의 내용들을 끊임없이 체크를 해야겠죠. 그리고 병원이라고 하는 어떤 전체적인 이미지상에 있어서는 필요에 따라서는 어떤 의사분의 뭐 인터뷰했던 어떤 기사라던가, 그리고 잘 시술하고 수술했던 어떤 고객의 후기라던가, 이런 어떤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고 홍보하고, 또는 뭐 어떻게 기사화된 내용들을 좀 잘 보일 수 있도록 대기 공간에 어떻게 잘 표현될 수 있을 것이냐, 이런 것들도 한편의 환자와의 어떤 의료 커뮤니케이션의 방향성이다라고 보시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가 미국의 병원의 조사에 따르면 환자의 20%는 질문을 하지 않고, 또 13%는 질문에 대해서 원하는 답을 듣지 못했거나 얻기 어려웠다라고 대답을 했다 합니다. 그리고 질문 시간은 대략 8초 정도이고, 의사는 80초 정도 설명을 한다고 하죠. 자, 그럼 8초 정도의 이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이거 빨리 끝나나요? 뭐 예를 들면, 아니면 너무 아프지 않나요? 저 아픈 건 너무 무서운데. 근데 이제 의사의 같은 경우는 이거는 왜 이렇고 하기에 설명이 어려울 수 있죠. 시간의 어떤 압력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이런 어떤 비율적으로 봤을 때에는 굉장히 짧은 정도의 답을 간단하게 본인이 갖고 있는 어떤 정보에만 좀 집중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다 보니, 대부분의 이 환자들이 어느 정도의 기억의 효과가 의사의 설명과 안내를 거의 50%만 기억을 한다라는 부분으로 조사가 됐다라고 하는 거죠. 그 얘기인즉슨 우리가 과연 의료 현장에서 나타나는 의료 커뮤니케이션이 잘 진행되고 있느냐, 잘 수행되고 있느냐,
이런 부분에 의문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이고, 또한 고객의 니즈가 어떻고 고객의 어떤 욕구가 어떤지를 우리가 좀 더 면밀하게 파악해서 이것을 채워나가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어떤 우리가 또 피드백을 얻을 수 있다라는 부분인 거죠. 그래서 치과 코디네이터는 이러한 내용들을 알고 있다면 충분히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계획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운영 매뉴얼을 좀 작성하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부분이고요. 자, 그렇다면 그 엘버트 메라비안이라고 하는 이 박사가 의료 커뮤니케이션을 잘하기 위해서 이 우리가 메라리안 법칙이라고 하는 이것을 나타냈는데요. 이 메라리안 법칙에서 나타나는 것은 첫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어떤 단어를 사용하느냐,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어떤 단어의 힘이 무엇이냐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개인적인 아주 기본이 되는 커뮤니케이션의 내용들,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인데, 어떤 단어를 사용하느냐, 어떻게 힘을 줄 수 있느냐라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 38%는 목소리입니다. 목소리, 그리고 어떠한 어조, 어떠한 형태로 말을 전개해 갈 수 있느냐, 그리고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가장 많은 이 의료 커뮤니케이션에 전달받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바로 이 55%를 차지하는 시각적인 부분, 즉 어떤 바디랭귀지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이렇게 설명을 드릴게요. 고객이 이야기를 어떤 전달을 하거나 또 내가 이야기를 전달해야 할 때, 안내자의 역할을 해야 할 때, 그 사람이 보여지지 않는 것들까지 캐치하는 것, 그리고 내가 설명을 하고자 하는 거의 어떤 표정이라던가 어떤 자세라던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바디랭귀지에 속해 있는 부분이죠. 그러면서 잘 들으면서 그 내용들을 잘 전달하기 위해서 이 목소리적인 부분을 표현해주고, 그리고 적절한 어떤 파악될 수 있는 팩트를 갖고 있는 어떤 단어를 전달함으로써 우리가 의료 커뮤니케이션을 보다 잘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이 법칙들을 여러분들이 인식을 하고 이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좀 더 효과적인 의료 커뮤니케이션이 전달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먼저 배려하는 마음이 먼저 중요하다. 내가 어떻게 들어야 되겠다. 나는 이걸 더 듣고 싶다. 내가 좀 더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이런 전체적인 흐름을 파악하기 위한 마음, 배려하는 마음이 먼저 중요하고요. 그러면서 잘 들으면서 경청을 통해서 필요한 내용들을 잘 습득하고 정보를 캐치하는 것이 필요하죠. 그리고 그 내용들을 내가 충실하게, 명확하게, 그리고 좀 더 성실하게 말을 잘 해서 고객의 이해도를 좀 더 높이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요. 이런 배려하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마다 갖고 있는 것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다름과 틀림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환자마다 갖고 있는 증상이 다 다르죠. 호소하는 게 다르죠. 나는 어떤 충치가 있을 수 있고 치주 질환이 있을 수 있고 사람마다 다 다른데 이 사람은 그냥 무조건 이가 아파서 왔을 거야. 뭐 예를 들면 항상 치과에서는 이런 것들이 있지. 이렇게 해서 그냥 똑같은 일률적인 어떤 형태를 가지고 고객을 응대했을 때 고객에 대한 다름을 이해할 수 있느냐? 이해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아픈 건 동일한데, 아프다라는 것은 동일하지만 특히 고객에 대한 관심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가 보다 어떤 질문, 또 어떻게 이 고객과의 대화를 이끌어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깊게 명확히 전달될 수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집중해서 들어주실 필요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죠? 적극적 경청이라고 하죠. 내가 갖고 있는 어떤 느낌도 중요하지만 사실적인 것을 근거로 해서 고객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충분히 잘 습득을 하고 그 내용들을 정확하게 전달할 수 있으려면 사실적으로, 그리고 그 고객이 전달하는 어떤 그 뉘앙스, 느낌에 대한 부분들을 잘 검토하셔서 이걸 감정적으로 이입이 된 상태로 고객의 이 이야기를 들어주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공감의 표현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중요하죠. 고객이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어떤 공감적인 표현이 없어요. 그렇다면 고객은 다시 또 계속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야기를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중간에 공감의 표현이 있다 없다의 차이는 굉장히 크다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말을 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말을 잘할 수 있느냐? 말을 잘하는 것도 그냥 어떤 단어만 잘 사용하면 되는 것이냐? 또는 그냥 말을 조리 있게 하는 것만이 말을 잘하는 것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말을 잘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첫 번째는 확인이 필요한 것을 다시 한번 체크하는 것.
재진술에 대한 부분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아, 고객님, 5월 15일 오후 4시가 혹시 좋다고 하신 거 맞으신가요? 네. 뭐, 오후 4시가 좋다고 하셨죠? 네, 그때로 체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지난번 시간과 같은 시간으로 예약해 드리면 될까요? 그래서 뭔가 다시 한번 재확인해 주는 것이 이제 재진술에 대한 부분인 거고요. 그다음 요약이라고 하는 부분은 정리한 후에 대화를 발전시킬 때 주요 사용하는 스킬입니다.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은 이제 이야기가 나왔을 때 그것을 다시 한번 체크를 하기 위해서 정리를 하고 그걸 조금 더 진행하기 위해서 뭐 고객님 임플란트 하실 때 진료비를 분할로 결제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고객이 막 진료비를 예를 들어서 많이 내니까 뭐 나누고 뭐하고 해서 굉장히 좀 길게 조금 더 영역이 넓게 말씀을 하실 때 딱 들었을 때 지금 분할 청구를 원하시는 거구나. 혹시 분할로 결제하신다는 것, 할부로 계산을 하신다는 것, 이런 것으로 내가 빨리 캐치를 하고 체크를 하는 것. 그리고 고객님 그렇다면 다음번 진료일에는 혹시 약간 늦으실 수 있다라는 말씀이시군요. 제가 바빠서요. 뭐 시간이 없어서 뭐 그날 내가 잘 모르겠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실 때 그러시군요. 이런 부분으로 조금 체크하시는 거. 그러면 여기서 늦으실 수 있다고 해서 그러면 늦게 오세요가 아니죠. 그러면 어떻게 예약을 좀 도와드릴까요? 또는 혹시 그러면 이제 다음 진료번 때는 이번 시간보다 한 2, 30분 조금 더 늦춰드릴까요? 한두 시간 정도 늦게 진행해드리면 되실까요? 뭐 이런 어떤 표현들이 이제 연결이 된다, 발전이 된다라는 거죠. 그다음에 환원이 있습니다. 자, 이 환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말로 이제 바꿔서 다시 재전달한다는 거죠. 제가 너무 기다리다 보니까 지치더라고요. 뭐 컴퓨터라도 좀 있으면 뭐라도 했을 텐데. 그러면 치과 코디네이터 입장에서는 혹시 대기실에 고객용 컴퓨터가 있으면 뭐 좋겠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건가요? 뭐 이렇게 하시는 이야기를 다시 내가 얘기하는 것처럼 전달하는 것. 오늘은 진료비 일부만 결제하신다는 말씀이신 거죠? 제가 맞게 이해했을까요? 그렇죠? 네, 이런 어떤 표현들이 이해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치과 코디네이터로서 역할에 있어서 이제 의료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순서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 대화를 시작하는 단계에 있어서는 먼저 인사, 그리고 환자를 확인하고 착석을 돕고 그리고 이제 안녕하십니까 오늘 고객님의 상담을 도와드릴 치과 코디네이터 누구누구입니다. 오시는데 불편함은 없으셨어요? 이런 어떤 소소한 대화를 시작하면서 조금은 이렇게 존중하는 자세와 약간 조금 이렇게 불편함이 없는 거리감이 없는 느낌으로 다소 이렇게 좀 다가가시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러면서 고객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뭐 예를 들면 홍길순이다 그러면 홍길순 고객님, 뭐 홍길순님, 그죠? 그래서 어떠한 대화를 할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왜 이 대화를 하게 됐는지, 어떤 치료에 대한 관련된 부분으로서 또 진행 방식, 그래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이렇게 혹시라도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라도 중간에 말씀해 주셔도 됩니다. 뭐 이런 어떤 내용들을 진행하고 아마 오늘 상담하실 때 한 20분 정도 소요가 되실 걸로 예상이 되고요. 이러면서 혹시 시간 괜찮으실까요? 등의 어떤 동의들을 구하면서 대화의 어떤 예비 단계를 거치는 것.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어떤 열린 질문과 어떤 적극적인 경청, 뭐 수평 대화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경우가 있죠. 우리가 폐쇄형 질문이다, 개방형 질문이다라고 하는데 뭐 폐쇄형 질문은 그냥 단답형이 나올 수 있게끔만 물어보는 질문. 개방형은 뭔가 대답을 요청할 수 있도록 대답이 나올 수 있도록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화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이제 이렇게 주도하는 역할들을 할 수 있는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뭐 예진의 단계에서는 다소 약간 그 정신적인 불편을 이제 최소화할 수 있도록 조금 이렇게 좀 가볍게 이렇게 던지는 내용들을 했을 때 불편함이 없는 그런 내용들을 소소하게 좀 전달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이제 이 환자 중심적인 진단명으로 통보를 드려서 보다 이제 조금 더 정확하고 쉬운 언어로 솔직하게 통보를 드리면서 좀 많이 도와드릴게요. 치료 받으시는 동안 제가 최대한 또 궁금하신 내용들은 적극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등의 어떤 내용 등으로 진단 결과에 대한 통보를 말씀해 주시는 어떤 의사분께서 말씀해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으로 이제 정리가 되는 것이 바로 이 커뮤니케이션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설명을 할 때에는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중간중간에 요약을 해주거나 어떤 중간에 예고를 해주거나 중간에 점검을 해주는 이런 어떤 설명의 단계에서의 역할을 해줌으로써 고객이 좀 더 쉽게 이해하고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대화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셔서 본인이 어떤 것을 하고 있는지, 어떠한 내용을 전달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서로 편하게 협의할 수 있도록 진행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종료를 하게 됐을 때에는 저는 고객님을 굉장히 도와드릴 것이고 지지하고 필요한 내용이 있으면 언제든지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십니까? 등의 내용 등으로 고객과 마주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수고하셨고요. 다음 11강에서는 치과 전화 예절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